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맑은 날씨에 건조한 대기와 강풍, 우거진 산림이라는 산불 확산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경북 울주, 의성, 하동을 비롯한 영덕, 산청 지역의 산불은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림 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까지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화마가 휩쓸고 간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이런 동시다발적이고 대규모 산불은 처음 겪었기 때문에 진화 인력도 장비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아직 산불의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또 걱정인데요. 우리 아름다운 강산이 어처구니 없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연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LA 산불도 얘기했었고 각성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산불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산불 이번에 그 거의 남부 쪽 그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영남 지역 쪽으로 많이 그랬는데 그 LA 산불보다 네. 짧은 기간 동안에 그죠? 네. 피해 규모는 오히려 배 이상 2배 이상 되었죠. 그 주된 원인이 아시다시피 네. 그죠? 건조한 날씨와 강풍. 그렇죠. 그리고 거의 1m까지 쌓여 있는 네. 우거진 숲 이런 게 그 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게 네.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 헬기 조종하시던 분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 예. 어쨌든 저희 방송을 빌어서 명복을 빕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보니까 그 어쨌든 원인은 건조함과 강풍이지만 직전에 그 국회에서 그 재해 재난에 대한 그 예비 목적 재난 대비금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거를 한 1조 원을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태백산맥 그 동쪽 그쪽으로 그 소나무가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울창하죠. 네네. 울창하고 그 소나무의 그 송진. 네. 송진이 또 그 뭐라죠? 아주 불의 그 끈기력을 아주 유지시켜 주죠. 그렇죠. 그죠? 그거에다가 건조함. 보면은 그 우리 사회도 그 서민층들은 기후로 표현드리면은 많이 건조해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마른 거죠? 가슴이 그냥 타고 마르고 있습니다. 돈도 마르고. 네. 근데 보면은 서민층들이 그 돈이 마른 이유는 그 돈이 사실은 지금 서민들한테 그 순환되어야 될 돈들이 다른 데 가서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네. 산에 있는 그 송진의 모습을 띤 우리 서민들과 반대되는 계층들의 어떤 탐욕이죠. 탐욕이고 그 탐욕에 의해서 산이 아니면 우리 기후가 그 건조해지고 그죠? 건조해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물기가 없어지고 열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노나 그죠? 분노나 공황이나 이런 분위기에 많이 이제 빠질 수 있겠죠. 네. 최근에 벌어진 일들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해 재난 예방
목적 예비비 거의 1조 원 가량이 삭감됐듯이 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부자 감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 예. 감세를 하면은 부자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날라오는 거는 뭐죠? 물가 상승이죠. 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어떤 그 순환고리의 그 파괴 방법인데 뭐 일자리 이런 걸 떠나서 네. 네. 그래서 이 그 화재 사건도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 지면에 물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몸도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물이 적당히 올라가고 예. 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불이 적당히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 수승 하강이 되면서 우리 그 인체 그 생체 리듬이 잘 유지되는 네. 그리고 생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나의 현상이고 이런 그 현상들 우리가 그 탐욕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분노라든지 네. 이런 거에 가장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다름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감각의 울타리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생각의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환경, 외부의 일,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하는 그 생각의 울타리에 이 탐욕과 분노와 그다음에 어리석음이 걸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좀 벗어나서 이 어리석음 측면에서 볼 때는 뭐가 있느냐? 자신이 최고다. 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다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이 최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있었죠. 마가. 네. 결국은 자기들이 최선이니까 자신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 서로 순환을 해야 되는지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만을 더 치장하기가 바쁘죠. 네. 하다 보니까 뭐 그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이런 주의가 있죠. 네. 뭐죠? 중화 사상. 그렇죠. 그렇죠. 중국인들은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산 사회다 보니까 통제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전혀 뭐라 그러죠? 인식을 안 하려고 한다, 못 한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나라일수록 저는 해외에서 뭐 젊은 시절에 미국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사람이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빠져 있구나. 일반적인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 하나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할 그 기본적인 그게 없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산이 건조해지고 이게 마침 뭐 물론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실화로 인해서 출발을 한 거지만은 그런 바탕을 깔아놨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작년에 뜨거웠던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 후유증이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뭐 사실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그 필수 의료에 대한 필수 의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 의료죠. 네. 공공 의료를 지키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민영화 의료죠. 말하자면 네. 민영화 의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그렇죠. 네. 사유화. 이게 뭐 어떤 기업의 사유화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외국 자본의 사유화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이 사유화된 그 의료가 기세를 떨칠 때에는 우리 개개인들 국민들의 받을 피해라는 거는 뭐 앞으로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조해짐, 네. 어떤 돈의 흐름이 어떤 일방적으로 흐르고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서민들이란 얘기고요. 네. 산불을 보면서 네. 그 산골 마을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있는 그런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아예 안 보이고 네. 도로도 막히고 통신도 두절되고 그래서 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성 안동에서부터 그 영양 네. 그다음에 청송 영덕 그쪽으로 이르는 길들은 이제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산들도 아주 뭐 그냥 굽이고 예. 계곡도 깊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네.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산 위에서 하는 그 방제 작업 같은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힘들고 산 가까운 쪽 그 방제도 굉장히 이번에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차나 아니면 뭐 그죠 그 물 공급하는 것도 네네. 옆에 낙동강이 있는데도 아무튼 뭐 상당히 힘들었고 네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이제 계속 주장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에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큰 일이 닥쳤을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그런 논의들이 다시 일어나지 평상시에 미리 예방하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우리 정부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복원이 되려면 거의 한 4-50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제대로 된 산의 모습을 갖추려면은 그 정도 걸린다고 하죠. 요즘에 뭐 수도권 집중이 뭐 커다란 화제인데. 네. 그 와중에 또 정치는 상당히 불안하고 그죠? 경제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바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또 벌어져 갖고 좀 씁쓸합니다. 네. 그래도 힘을 내야 될 텐데요. 또 우리 이재민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응원의 말씀이라마 좀 드리고 싶고 또 가능하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또 그렇죠. 우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종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사람이 생명을 잃고 영혼이 떠나가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네. 그 우리 감각의 문 중에서 그 몸에 대한 거, 네. 몸에 대한 촉각이죠. 말하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화재를 비롯해서 이제 나눴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자연 보호가 예방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 자연 보호가 결국 우리 생명 보호고. 네. 근데 자연 보호에
가장 줄거리는 저는 물보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물보호의 가장 또 주요 그 관점은 물순환을 보호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물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적절하게 갈 수 있는 데는 보내주고. 그렇죠? 네. 근데 자연은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 인류가 네. 뭐 소위 말해서 그 자연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고 탈취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네. 그런 순환에 있어서 장애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기후 이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물순환을 지금 장애를 일으킨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몸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볼 텐데, 네. 자 이제 좀 기분 전환도 할 겸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네.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딱 떠오르기는 네. 먹는 것부터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먹는 거는 지금 뭐로 되어 있죠? 먹는 거요? 네.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탄수화물, 지방. 그 사람이 접하는 네. 이 자연, 네. 이 자연의 그 구성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물. 물, 네. 물. 그리고 우리 몸도 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물이 거의 뭐 70% 이상인가? 네. 그렇죠. 70% 정도 되죠. 나는 맨날 까먹어. 90%인가 70%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네. 봤는데 70%가 맞습니다. 자, 몸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네. 자,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몸이요. 네. 일단은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서 바람을 넣었죠. 네, 그죠? 바람을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된 거죠. 그럼 벌써 이게 지수 화풍이 다 들어간 거네, 그죠? 그런가요? 흙, 땅, 네. 그다음 풍, 바람, 네. 그죠? 물과 불기운, 네.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또 그 생령, 네. 생령이라는 게 곧 영혼이죠, 그죠? 그렇죠. 영혼. 이걸 이제 우리 그 한자 말로는 이제 의식할 때 그 식,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그 잡히는 거, 눈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네. 이런 흙과 불과 바람과 그 공기, 네. 그리고 그 영혼, 의식, 이걸로만 되어 있나요? 우리 몸이 보면은 꽉 채워져 있습니까? 몸이요. 예. 꽉 채워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비어 네, 있죠. 비어 있죠. 예. 그죠? 비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세포와 세포 사이도 비어 있고. 비어 있고. 네, 네. 다 비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자연의 그 뭐 땅이라든가 뭐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이런 공기라든가 네. 이런 것을 이루는 기본 구성 물질은 뭐죠? 원소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원자를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아주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의식이라고 했는데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 원자다. 네. 저는 이걸 가정했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예.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봤더니 그게 보여. 그럼 그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제 인정하는 네. 그런 이제 관습이 있죠, 습관이 있죠. 자, 원자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대략 1000만 분의 1cm. 네. 자, 그럼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몸에 대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보고, 예. 그죠? 5천만 정도 된다고 보고 이 5천만 명이 그 한 5cm, 네. 5cm의 국토에
몰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작다는 얘기죠. 예. 이 원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그 선사들은 예. 뭐 사람을 포함해서 무삼들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그 손바닥 한 뼘 사이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들 네. 아니면 뭐 하루살이와 음. 같은 그런 모습이다. 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로 이 우리의 그 기본 구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 원자는 그 정도로 이제 작다는 말씀이고요. 예. 원자는 그 원자 핵과 크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네. 뭐 마이크로로 볼 수 있는 원자 핵과 그 전자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원자 핵의 그 크기는 사실은 이 원자와 전자를 포함한 이 범위 내에서 볼 때는 한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안 되는데 그 형체, 그 질량은 거의 뭐 이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거의 뭐 한 100%로 보거든요. 네. 원자 핵이라는 게. 예. 근데 원자 핵은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네. 갑자기 저기 물리학 과학 시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이런 이제 원자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 염색체라든가 네. 우리의 그 의식, 뭐 알라식 이런 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이제 그 기본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 원자 핵을 이루는 중성자와 양성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 중성자와 양성자들은 또 뭘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보다 더 작은 네. 소립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립자. 네, 네. 그래서 한 그 소립자가 현재 발견된 게 한 2,000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극미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미립자들의 크기는 그 아까 이제 센티미터로 얘기했으니까 네. 그 센티미터를 1조 단위로 나눈 거랑 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봤더니 그 극미립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극미립자들은 쿼크라는 5-6개의 그 기본 입자로 또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네.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네요, 정말. 네네. 이거는 그 고승이죠. 네. 고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큰 스님이니까. 큰 스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쿼크를 발견하고 뭐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누구 또 어떤 그 물리과학자가 뭐 이런 또 아주 극소 미립자가 또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불교에서는 네. 그 얘기가 이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전에부터 내려오던 거를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불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미. 네. 그런데 그게 뭐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뭐 그거를 말로 해줄 수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극미립자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의 네. 각자의 그 영혼들, 의식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알라식은 어떻게 표현드릴 수 있냐면 아까 그 중생들 무삼들의 그 모습이 네. 한 뼘 그 사이에서 왕왕거리는 하루살이들 네.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손 중에서도 손톱 끝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러니까 우리 5천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은 손톱 끝에 이렇게 간신히 걸쳐 있는 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 극미립자라든가 뭐 초미립자들을 네.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음. 옆에 과학자한테 너도 와서 들여다봐라 했더니 그 과학자는 그걸 못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봤던 분이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보라 했더니 이 사람은 못 들여다봐. 네.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뭐 속도와 그 위치를 동시에 측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그 모호한 관계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우리의 그 영혼이라든가 뭐 요새는 뭐 영혼도 뭐 무게를 재고 뭐 그런다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그걸? 운명하시기 전에 네. 그 몸무게와 네. 운명하고 나서 이제 몸무게를 네. 재어봤더니 네. 뭐 몇 그램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야,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몸이라는 게 네.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말고 비어 있는 데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어떤 영혼을 그 동양 이야기에서는 신령 혼백으로 나눈다. 특히 이 사상의학에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이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던 것 같은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영혼을 또 신령 혼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혼백은 어디다 대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 전자? 예. 전자에다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뭐 땅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혼백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그 한국말로는 넋이라고 하죠. 넋. 네. 넋이 뭐 빠져나갔다. 그죠? 넉나간 인간처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충무공의 그 시 한 수 중에 있죠, 그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거기에 있는 건가? 거긴가요? 네. 충무공이 거긴 아닌가 보네요. 네. 어떤 거죠? 그죠? 네.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네. 정몽주 그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요? 네. 제가 오늘 그 산불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아갖고 지금 말씀도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그 우리가 앞으로 그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그 물, 네.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물의 그 순환의 장애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네. 이건 뭐 자연적으로 아니면 우리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는지 이게 우리 지금 몸에 대한 그 감각을 예.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